자,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얘기를 하면 145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인지질은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의 한 종류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세포막은 단일막이죠. 막이 한 겹만 되는데 주의할 점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부분에 선택적인 투과를 위해서 있는 단백질 구조가 박혀있는 형태입니다.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포다. 그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게 세포막이 되겠죠. 그죠? 우리 세포막을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기는 놈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됐나? 좀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요거 한 놈이 동그랗게 된 거에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사실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이 아니라 구분선이에요. 예. 요게 인지질입니다. 뭐라고? 인지질이 서로 이게 다리라고 합시다. 다리 부분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이는 무슨 부분가? 친수성 부분가. 그게 요 부위,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친수성이에요. 물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물하고 잘 섞이는 부분. 그 다음에 요 다리 부분이 물하고 안 섞이는 소수성 부분이에요. 따라서 세포는 세포 덩어리 하나하나는 물 속에 잘 존재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세포 밖에도 뭐가 많고 물이 풍부하고 안에도 물이 풍부한데 다만 물이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통제해 주는 거는 친수성 부분을 통과하고 나서 누가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 소수성 부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세포막은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관통하게 있는 놈도 있고 그냥 푹 박혀있는 모양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단백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들 그 그림은 145쪽 밑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특정 물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146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거진 다 설명을 했죠. 제일 위에 확산에 대한 내용이 있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기체 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한다. 왜냐하면 기체 분자 자체가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일종의 무극성, 그러니까 소수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밑에 보시면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은 물에는 잘 녹아요. 물에는 잘 녹는데 그래서 또는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물질은 지금 이온, 포도당, 아미노산은 전부 다
친수성입니다. 뭐라고? 친수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물 속에 붙어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그냥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하자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간혹 덩어리가 큰 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층이 소수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막혀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통과하는 거를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지질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지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인지질층을 이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띤 입자라든가 포도당도 약간 이온을 친수성이거든요. 친수성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찾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뭐를 따라? 단백질. 주의할 점. 모든 단백질이 아니고 세포막을 관통해서 일종의 관을 하나 꼽아 놓은 거예요. 걔네들만 통과할 수 있는. 근데 또 걔네들이 모두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열쇠 자물쇠처럼 쓱 들어가서 코드가 서로 철커덕 맞아야 이게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결론 이런 거죠. 밑에 세 번째 줄에는 삼투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됐나? 물은 인지질하고는 별로 친하진 않지만 물 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음껏 그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결론, 세포는 만약에 인지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인지질만 있으면 확산하고 삼투가 일어나긴 해도 특별히 뭔가 특정적인 물질에 대한 그 선택의 어떤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물질은 흡수하고 또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고 바깥에 존재하는 필요 없는 물질은 다시 차단하고 안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물질을 못 나가도록 차단해주는 어떤 선택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누구 때문이다? 단백질이다. 즉 세포막이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특별히 특정 물질만 골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그 내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마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하면 146조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확산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개별적인 내용만 자꾸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할 거. 그 포도당이라든가 걔네들이 통과할 때 여기 박혀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47조 봅니다. 147조에 크게 그림이 3개 나와 있는데 적혈구를 이제 다양한 농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생체에 흐르고 있는 각종 체액들은 기본적인 농도가 있겠죠. 예. 그 농도에 해당하는 용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NaCl. 예. 피 맛본 적 있죠? 맛있진 않지만. 예. 그래서 소금 농도가 어느 정도 맞으면 적혈구가 생체 농도하고 비슷한 거의 동일한 형태의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걸 유지를 해요. 모양을. 적혈구도 이렇게 동그랗게 납작한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세포막이죠. 근데 어떤 다른 종류의 물질이 농도가 되게 진한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다른 걸로 따지자면 설탕 됐어요. 설탕 같은 걸 갖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농도가 진한데 집어넣으면 일단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삼투 현상으로 쭉 빠져나와서 쭈그러드는 거죠. 경험해 보셨죠? 어디서? 근데 목욕탕은 그게 아니야. 목욕탕은 불어서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예. 바다에 가서 사실 이렇게 있으면 좀 쭈글쭈글해질 때도 있죠. 그거는 그게 두 개가 섞인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서 겪는 것은 목욕탕 물이 뭔가 농도가 우리보다 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은
쭈글쭈글해지는 게 빠져나가서 말라서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서로 주름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기에 해당하는 거는 적혈구를 증류수, 농도가 되게 낮은 곳에 넣으면 안쪽으로 삼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김치 김장할 때 배추가 원래 뗀뗀하죠. 아삭아삭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소금을 뿌려서 소금물에 절입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예, 축 처지죠. 예. 단단한 정도의 성질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거 왜 그래? 소금물에 들어갔으니까 배추가 지니고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쭉 빠져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입니다. 뭐라고요?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입니다. 왜 그렇지? 아무래도 뿌리 안쪽이 뿌리 바깥쪽보다 여러 물질의 농도가 어떻겠다? 높겠죠. 예. 그래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주의할 점이 빨아당긴 다음에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삼투로 들어오는 밀고 들어오는 압력도 있지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 잎의 기공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현상을 증발산 작용이라고 하죠. 증산작용. 증산작용에 의해서 얘가 빠져나간 만큼 끌어당기는 증발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또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또 뭐 있을까? 보통 이런 실험은 동물세포로 하는 게 확 눈에 띕니다. 식물세포라면 눈에 안 띄는 이유가 뭘까?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세포벽 안에 세포막이 떨어져 나가고 부풀어 오르고 팽합 현상 뭐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식물을 기를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이 너무 농도가 높게 되면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불어 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바깥쪽이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되면은 영양분이 확산되는 현상도 일어나겠죠. 손실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삼투나 확산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생명과학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외우셔야 되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세포막이 가지고 있는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세포막의 기능이란 뭐라? 세포막이 하고 있는 기능은 뭐다?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고 있다. 물질을 수송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질 수송하는 방식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됐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확산하고 특히 삼투 그리고 세포막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과 필요 없는 물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왔다 갔다 수송시킬 때 어디를 통해서 뭐가 이동하고 하는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는 인지질층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대단히 저분자기도 하고 무극성이기도 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전하를 띠거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기본적으로 친수성 물질들은 통과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은 상대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운데 인지질이 있다 하더라도 삼투 현상에 의해서 자유롭게 좀 기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동 당시에 별로 제어를 안 받는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원리는 어쨌든 용액이 농도가 어떤 식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예로 세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포 주변에 있는 용액들이 혹은 체액들이 기본적으로 그 농도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될까? 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 안에서. 그래야 사람의 몸이 생리적인 조절이 잘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포 바깥이 세포보다 훨씬 더 고농도다. 아니면 세포보다 훨씬 더 농도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질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해가지고 한 153쪽까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현재 김태엽 쌤 어디 나가고 있노? 밤마다 좀 다르겠지만 147? 네. 다음 주에 거의 그 진도 뭐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쌤 그